Hi there, my name is Charles Lee. I'm a linguist and writer. 언어학교 저술가 찰스 리입니다. 오늘은 저 영어를 하지 않고 중국어를 해보겠습니다. 저 중국어를 6권을 책을 썼고, 그 다음에 영어는 한 20권 정도 영어 책,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된 것도 이제 있고, 영어로 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어로 쓴 것도 있고, 그런데 이 6권의 책은 한 권은 일본인을 위한 문형, 그러니까 문오형식을 하나 일본어로 하기 위해서 한국어로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거 5권 중에서 이제 한 권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어요. 근데 우리가 영어를 공부를 하다가 중국어를 하게 되면은 중국어 문법은 설명은 또 전혀 달라요. 특히 문의 순서를 설명하는 방법은 영어 문법으로는 설명을 하질 않아요. 뭐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는 하는데 보호 성격이 영어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니까 주로 이야기하는 SVO로 이제 설명을 많이 하고, 거기다가 이제 한 개를 더 넣는다면은 주어 동사 보호 목적어를 넣는데, 이때 보호는 영어의 보호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보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이랄지, 또 중국어를 거의 모국어처럼 쓰는 사람들도 중국어는 문법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 중국어 문법을 모국어로 하고 있지만은 제대로 그 문법에 대한 이렇게 정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속하죠. 또 이제 이걸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중국어 문법은 솔직히 말해서 뭐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나 주어 동사 보호 목적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언어학이랄지 중국어 언어 교육에서 중국어 어순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은 100% 중국어 어순을 중국어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중국어를 설명하는 사람들의 중국어를 원래 중국어 모국어 하는 사람들이 설명하는 방법인데, 저는 다르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르게 설명한다는 것은 이런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이제 책을 쓸 때는 책들을 다 보기도 하고, 물론 이제 다 보지는 못하죠. 한국에 나와 있는 책들 이런 거 보지만은 그 책이고 보면은 또 설명하는 것도 중국식에서 나온 그 설명 그대로 하고, 또 인터넷으로 제가 중국 웹사이트랄지 일본 웹사이트를 다 이렇게 보면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해요. 근데 저같이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쉬운 방법, 또 왜 중국어 어순이 이렇게 쉽게 이해가지 못하게 설명을 할까 하는 것을 착안을 해가지고 전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또 이제 저는 이 중국어 문법 어순 설명뿐만 아니고 영어의 어순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방법을 고안해서 그걸 syntax punctuation이랄지 magic English puzzle이랄지 또 이런 또 가로의 구절, 또 가로의 명사, 가로의 형사, 가로의 부사 이런 것도 새로운 문법 용어도 만들어내고 또 이제 문법의 개념도 만들어냈습니다. 또 이제 그 설명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죠 또.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뭐 문법 용어를 만들어내? 네가 문법 용어를 만들었으면 나는 문법 용어 할아버지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너무나 착각을 하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영어만 가지고 보면은 영어 나온 지가 뭐 500년, 길게는 1000년 이상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영어를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사람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누적 인구를 하면은 몇백억이 훨씬 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문법 용어랄지 문법의 개념이랄지 그런 게 놔두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또 이제 중국어의 경우를 생각해요. 중국어는 지금도 인구가 10억이 넘습니다. 10억이 넘어요. 또 그 중국어가 나온 지가 길게는 기원전 뭐 3000년 뭐 그리고 전체 역사를 보면 5000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중국어 어순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쉽게 배우려고 쉽게 가르쳐 보려고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이건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저 영어를 가르치는 걸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단히 이거 뭐 보여드릴게요. 오늘 중국어 시간이니까. 자, 이거 보시면은 이게 제가 이제 이게 1, 2, 3, 4, 5, 6, 7의 순서가 영어의 순서예요. 영어의 순서. 근데 우리는 또 어떻게 이제 그동안에 배워왔느냐?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으로 배웠죠? 그 여기서는 1번과 7번이 빠져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걸 각각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이렇게. 1형식은 2번, 3번, 이게 주어 동사. 이렇게 이제 이걸 주어는 2번, 뭐 몇 번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전 세계 역사상, 언어학 역사상 제가 처음이에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다고 어떻게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가 한 사람, 형사 고소를 했어요. 이걸 살짝 베껴가지고, 한 사람 고소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형사 고소를 당해서 눈을 뒤집고 찾아봤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이 찾아낸 거 뭔지 아세요? 영국 뭐 어디선가 뭐 자기가 1, 2, 3, 4, 5, 6, 7 이렇게 1, 2, 3, 4, 5, 6 뭐 이렇게 번호 순으로 설명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거 됐어요. 그 사람 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설명을 하니까 전혀 다른 방법이다. 설명하니까 이 사람 이야기도 못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입이 없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지은 책을 자기가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나서도 입이 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수사관 옆에는 변호사에서 특채된 경찰관이 같이 입회해가지고 같이 했었어요. 관악경찰서입니다. 그거 없었어요. 못 찾았습니다. 그 사람. 이게 1, 3, 4, 5, 6, 7 이렇게 한 사람이 없었어요. 번호 순서로 주어는 몇 번이 해가지고 한 사람이 없었다고요. 어쨌든지 이렇게 영어는 1, 2, 3, 4, 5, 7의 순서예요. 그런데 중국어를 이걸 이제 세세하게 연구를 해보면은 영어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면이 있냐면은 중국어나 영어나 단어의 배열 순서 가지고 의미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의미 전달.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에 비한다고 그러면은 운전 기술이 비슷한 거예요. 트랙터하고 일반 우리가 운전하는 우리 자가용하고 차이가 아니고 자가용과 자가용의 차이예요. 자가용과 자가용의 차이.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 무엇을 운전하는 거나 다른 자가용 운전하는 거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중국어는 영어에 없는 그 특징들이 많이 있긴 해요. 또 이제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중국어 문이 한국어와 더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한국어와 비슷하다고 그러냐면은 서울에서 어제 이런 거가 주어 뒤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것이 한국어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영어도 똑같습니다. 영어도 그런 것은 주어 뒤에 들어옵니다. 물론 영어나 한국어는 주어 앞에도 와요. 그 다음에 주어 뒤에도 옵니다. 차이는 끝에는 한국어는 잘 안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 근데 이제 영어에서는 자주 오죠. 그걸 보고 주어 뒤에 오는 걸 보고 한국어와 영어가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정말 맞습니다. 그건 영어도 똑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중국어 어순이죠. 제가 이제 중국어 책을 6권을 냈어요. 중국어 어순 6권. 그러니까 하나는 중국어 어순의 비밀, 중국어 어순 초급, 중국어 어순 왕초급, 중국어 문의 5형식, 일본인을 위한 중국어의 기본 5문형, 이렇게 5권을 냈어요. 하나는 일본인을 위한 거고, 나머지 5권은 글로 적은 거죠. 그 중에서 오늘 설명할 것은 중국어 어순의 비밀입니다. 중국어 어순의 비밀. 중국어는 왜 이렇게 영어하고는 다르게 됐을까? 어떻게 설명하면은 중국어 어순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한 거죠. 보통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중국어를 모국어로 또는 모국어 비슷하게 쓰는 화교들도 중국어 문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헷갈리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로 막 짬뽕이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영어나 이렇게 보면은 짬뽕이 더 많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중국어 문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중국어 문법이 있습니다. 문법이 없는 언어라는 것 세상에 없습니다. 이제 중국어 문법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초사가 있기 때문에 또 영문법과는 달라서 또 전혀 다른 문법 용어 때문에 이제 문법이 없다고 하는 문법이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문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 어순이 왜 다르냐? 보통 이제 SVO 할 때 주어, 동사, 목적으로 보통 설명을 하고 거기다 쓰면은 보어를 하나 더 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목적이나 보어 개념이 영어하고는 좀 달라요. 특히 보어 개념은 영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 어순이 영어하고 비슷하게 보여도 이렇게 설명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보어 종류는 보어가 영어의 보어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복잡해서 알기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제가 이제 중국어 문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는지 또 영어가 다르는지를 제가 4가지로 나눠서 연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는 생략, 병합, 의사 전달 극대화 중국 설명인데 생략의 경우는 영어에 비해서 어떤 부분은 간단하게 문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영어는 회화체를 제하고는 거의 동사가 들어갑니다. 문어체는 거의 동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국어는 문법적으로 written Chinese, 그러니까 글로 쓰는 중국어인 경우에도 동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동사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요. 또 병합의 경우가 있어요. 의사전달 극대화, 또 동사가 이렇게 합해져서 쓰는 것도 있고 또 문이 합해져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사전달 극대화를 위해 가지고 중국어 보면 영어에 없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또 중국어식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이 합해져 가지고 중국어 문이 영어하고 다르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생략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 생략도 이렇게 여러 가지예요. 주어의 생략, 동사 생략, 전치사 생략, 가로막을 생략, 전치사 샹, 리의 사용 이런 여러 가지인데 이 중에서 4번째는 괄호 마커의 생략은 괄호 마크라는 것도 제가 이제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게 언어학에서 처음 있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제가 만들어낸 말이죠.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이제 문법 용어를 만들어냈다고 그러면은 아이고 무슨 놈의 형편없는 문법 용어를 만들어냈길래 또 그러나 그런 문법 용어 형편없는 거 만들어내면 나도 만들어내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수준하고 전혀 다른 문법 용어입니다. 이게 자, 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새로운 문법 용어를 만들어내는 게 정말 거의 불가능한 거고요. 거기다 그것에다가 또 마커의 괄호라는 것을 이 문법 용어를 이해하면은 여러분 복잡한 영어의 부정사랄지 투부정사 또 동명사랄지 이 관계사랄지 이런 부사 접속사 이런 개념을 몇 가지 규칙으로 전부 다 끝낼 수가 있어요. 끝낼 수가 있습니다. 해석도 마찬가지고 영작도 마찬가지고 바로 끝냈어요. 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괄호 마커는 제가 이제 영어에서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모든 언어에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에도 이거 있어요. 중국어에 있는 가로 마크 중에서 생략된 부분은 가로 마크가 생략된 부분은 가로 명사가 주로 생략되고 가로 형용사도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로 부사에서 생략된 경우가 있는데 여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략 중에서 이제 5가지를 제가 들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주어 생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주어 생략. 제가 이제 3가지 예를 들어놨습니다. 이제 책에다 3가지 예를 들었는데 3가지 예를 들었고 이제 그 산자로 이유는 여우인데 거기에는 이제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은.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자, 우리가 이제 비가 온다. 그러면은 우리는 한국어는 비가 온다. 그럼 비가가 이제 주어를 해가지고 온다. 동사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어는 샤윌러 이렇게 써요. 그러면은 시야가 이게 주어가 아니고 동사예요. 떨어진다, 내린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럼 비가 이게 비죠, 비. 그 비가 내렸다. 이런 말이죠. 비가 내렸다는 말이. 그럼 비라는 말이 동사 뒤에 나왔어요. 그 여기서는 주어가 없는 문입니다. 주어가 없는 문이에요. 또 밑에 걸 봅시다. 밑에 거 이거 뭐 눈이 내렸다고 하는 게 이것을 놔두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해본다 봅시다. 이거는 그러면은 여우는 이것은 동사예요. 동사. 가지고 있단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이죠. 한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이 있다. 이것도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어가 없는 겁니다. 주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이거 설명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이거 주어가 없는 문입니다. 중국어 특징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건 제가 이렇게 처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shall will 하면은 이것은 주에 영어에 it가 빠진 거예요. 영어에서 it나 there 이것은 dummy subject예요. 그러니까 가주어예요. 주어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주어 대신에 주어 자리에다 넣은 거예요. 주어 자리에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It has rained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영어에는 it has rained 그 말이 중국어는 이틀한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나오는 건 뭡니까? has rained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동사부터 나온 문이 그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it has snowed 그러면은 it가 빠진 문이 있죠. it가 빠진. 또 세 번째의 경우는 무엇이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한 사람이 주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은 영어를 보면은 there is a man 여기서 대화를 가주어를 써요. 더미 서브젝트를 쓴다고요. 그럼 이거 중국어는 어떻게 되냐? 대화가 없죠. 대화가 없으니까 동사부터 쓸 수밖에 없잖아요. 동사부터.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영어하고 중국어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 짐작은 이거예요. 제 짐작은. 중국어와 영어하고 이 문형에 대해서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짐작한데, 물론 제 짐작이 안 맞을 수 있죠.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중국 대륙에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영어도 같이 들어왔죠. 영어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 영어가 같이 들어오면서 이런 문형, 영어에 있는 문형 자체가 중국어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이트나 대화가 있는데 중국어는 이게 없으니까 동사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 수가 없죠. 지금까지 그걸 연구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은 뭐 오래 전부터 뭐 1000년 전, 뭐 2000년 전 그때부터 뭐
생각을 해봐가지고 찾아내야 되니까 그까지는 못 찾아내고 여튼 이제 제 짐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는 이런 경우에 주어가 없는 문이 생겨났어요. 근데 이걸 영어로 보면은 it나 there가 빠진 문이라는 이야기죠. 그 영어의 경우도 만약 여우 같은 경우에 이것을 가지고 있다로 하면은 나는 자전거를 가지고 있어 할 때는 이것은 주어가 있어요. 중국어도.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게 여우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더미 서브젝트가 된다는 얘기죠.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주어가 없어. 이건 뭐 영어가 비슷하고 전혀 달라? 이게 아니고 이렇게 it나 there를 넣어보면은 영어하고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초점이고 주어가 생략된 중국어의 문입니다. 자, 다음에는 보면은 오늘은 이제 주어의 생략만 했는데 동사의 생략, 전치사의 생략, 가로 마크의 생략. 가로 마크의 생략이 정말 중요해요. 그럼 전치사 샹 뒤에 사용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그 중국어에 대해서는 이걸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중국어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명사스러우면, 형사스러우면, 동사스러우면, 뭐, 계모문, 세문,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영어하고 한국어나 이게 다른 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중국인들이 설명하기 쉽게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래서 명사스러운 형사는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영어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한국어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도 영어도 이렇게 중국어식으로 설명할 수 있듯이 중국어도 이런 문법 용어도 영어나 한국어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명사 수렴이라는 거, 이것은 명사가 수로에 있다는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명사 수렴에서 이제 동사가 빠진 거 보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없다는 건 3번이 없다는 건 동사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중국어 문도 영어처럼 한 가지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중국어 문의 경우는 제가 조사를 넣었습니다. 조사를 넣었는데 물론 중국어 문은 동사 뒤에 조사가 또 와요. 근데 이제 이 조사는 3번을 수식한다고 그냥 하면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중국어 문의 오형식으로도 쓸 수 있고 또 중국의 한 가지 순서로 쓸 수도 있고 제가 이제 파생하는 순서 중국어의 문의 파생 순서는 생각나는 건 전체를 다 그 6개의 책에 다 적어놨습니다. 또 그것을 다 번호수로 다 적어놓고 그 순서나 이렇게 또 생각나는 중국어의 문의 순서를 영어식으로 한다고 하거나 뭐 중국어식으로 하거나 하는 것을 전부 다 이렇게 망라를 했기 때문에 제 책들을 보시면 되고 그것들은 전체가 다 중국어 언어학 역사상 없었던 방법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는 아무리 말을 해도 쓰레기는 쓰레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쓰레기들을 우리가 청소를 해야지 우리 후손에서는 정말로 노벨상을 받는 사람도 나오고 그럴 겁니다. 맨날 이놈 책이라는 게 여러 개 놔두고 다른 사람과 백해가지고 똑같아요 책이라는 게 뭐 이게 다른 책들 읽고 설명하는 것이랑 뭐냐 다 똑같아. 자기가 다 똑똑하다고 말을 하는데 다 비슷비슷하고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중국어식으로 설명하고 다. 어쨌든 이게 제가 이제 형사소송을 해가지고 묵사발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 제가 또 여러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다 한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또 작년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형사소송 못했는데 금년에는 뭐 저자, 출판사 정말 쓰레기들입니다. 이 쓰레기들 형사 고소, 민사 고소 또 미디어에
노출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정말 없어져야죠. 이런 사람은 정말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 오케이. 자, 오늘은 중국어의 중국어 어순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하는 게 너무 복잡해요. 초보자들이 너무 알기 어렵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일부만 해드렸는데 어떤 소개를 조금 해드렸습니다. 오케이. Alright, this is for today. I'll see you tomorrow or next time. Okay, see you later. Bye.